안녕하세요. 박경옥입니다. 저는 남편이 대기업 임원에서 퇴직한 지 5년 된 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책으로 써서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2014년 1월 달에 한번 퇴직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하고 2015년도 8월 달에 또 퇴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했을 때는 임원 상무보였는데 그때는 뭐 내년에 이제 뭐 일하자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시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 2013년 말에 이제 다시 부르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퇴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도 8월 달에 또 퇴직한 거는 그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맡았는데 그 일이 마지막에가 성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 일이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배려나 준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 전직 훈련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도 없었고, 그리고 뭐 퇴직은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임원이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빨리 다가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그냥 퇴직이 된 것 같아요. 보상금이라기보다 이제 그 퇴직금으로 그 전에 이제 직원으로 있을 때 부장까지가 직원이잖아요. 직원으로 있을 때가 그 3년 전이니까 그때 한번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임원으로 있을 때 그 퇴직금은 이제 3년 동안 있었던 퇴직금이니까 그걸 일시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뭐 위로금 이제 그 1년 정도는 한 월급의 70% 정도 주는 그런 게 위로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제 집이 대출금이 있으니까 뭐 다 아파트 살 때 대출금을 이제 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퇴직해도 빚 없이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거의 대출금 갚는 데 썼어요. 후회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휴가를 제대로 못 갔어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일단 그 임원급으로 올라갈 정도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휴가 가고 싶다고 일주일 휴가 내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임원이 되고 난 뒤부터는 거의 대기 상태로 주말에도 뭐 접대 골프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 내내 혼자 있는 거죠. 그 주중에는 또 누구 또 뭐 접대해야 되니까 늦게 오고, 주말에는 또 접대 골프를 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었던 게 좀 이제 그런 직장 생활에서의 아쉬움 그런 거죠. 저는 그때는 애들이 이제 입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가기 위한 입시 때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주고, 주로 저는 이제 책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그때는 뭐 전문적으로 책을 읽진 않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책을 읽고 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걸 이제 남편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죠. 우리 둘이 같이 뭐 어디를 가자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 스케줄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독립적인 생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사소한 건데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에 뭐 거의 7일을 밖에 나가 있으니까 남편이 제가 뭐 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집에 있으니까 뭐 사소한 하품이나 트림이나 뭐 하여튼 이렇게 조그마한 소리 내는 것도 이게 아파트 아니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밥 세 끼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유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러지만 그것도 이제 적응 과정 중에 하나, 초기에 적응 과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를 잘 드러내는 게 불편하고
남편이 또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산책을 나가보기도 하고 산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다니던 도서관에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의 이제 생활 영역으로 제가 이제 초대를 해야 된다 그래나 하여튼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편도 이제 도서관에 혼자 가기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는 사실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남편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때 당시에 시간이 있었냐 개인적으로 내가 뭐 부동산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야를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놓는 시간이 있었을까 하면은 남편은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뭐 어떤 뭐 이렇게 좀 시간이 6시가 딱 6시에 끝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남편은 저녁 되면 또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쉬는 시간 외에는 회사 일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그때 좀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직장이 있는 분은 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전업주부라면 그때 남편이 이제 이렇게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대기업이 뭐 회사의 꽃이라고도 하고 뭐 군장성은 별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내들은 자녀 교육 그리고 가정 갱년 그리고 이제 뭐 또 가족 그렇게 융화시키는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때 남편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없을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뭐 부동산을 재테크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야지 누가 이거 좋다라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때 제 생각은 한 40살 이후에는 정말 가족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좀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준비해야 될 거는 자기 개발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이 퇴직했을 때 그때는 저는 따로 또 가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같이 있는 시간도 있지만 자기 세계가 있어야지 서로 영역을 침해를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퇴직한 이후에는 이제 다시 뭐 준비하려면 늦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7일간의 나의 생활이 내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기타를 잘 치건 뭐 그림을 잘 그려도 되고 뭘 해도 좋아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실 준비를 하고 그걸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퇴직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밑에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몇 시까지 뭐 해놔라. 내가 뭐 어디 출장을 가니까 KTX 뭐 표를 끊어놔라.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퇴직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처음에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뭐 좀 알아봐라. 뭐 어디 뭐 여행을 가는데 알아봐라 그러는데 저는 이미 이제 제 생활 습관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처음에는 그 습관이 좀 한 1년, 2년까지는 그 습관이 빨리 버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차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고속버스 예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앱을 깔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처음에 뭐 전철 타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다시 이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평범한 게 뭐 그 정도야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환승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퇴직 1년 차 다르고 2년 차 다르고 이제는 뭐 어딜 가도 이제 이렇게 환승하는 거, 그러니까 좀 순발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큰 차이가 그때 처음에는 사실 뭐 우리가 표현하듯이 어깨 힘들어 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어디에서 나왔는데 사실 그 회사는 뭐 망해가지고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을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뭐 몇 군데에 넣고 또 기다리고 그런 시간이 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쓰고 이렇게 기다리면 3개월 정도 가요. 그럼 그걸 한 서너 군데만 해도 1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그게 이제 꿈이라는 거. 정말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로또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더 빨리 현실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은 뭐 알지만은 또 좀 자기 자신을 이제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 인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그러다가 1년 돼도 안 되네. 사람들이 할 듯, 그러니까 면접까지는 갔는데 대답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왜 사람 그 힘을 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 눈치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 현실을 잘 인식 못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현실을 인식하게 돼서 이제 그런 뭐 일을 그냥 막노동이든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노동을 이제 하고 지금 뭐 이제 택배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달라진 점이 한 6개월 되니까 살이 한 8kg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또 거기서는 옛날에 했던 말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뭐 직원들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런 뭐 회사에 썼던 용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건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일만 묵묵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 빠지고 또 그래도 또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3가지를 얻었다.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도 뭔가 나의 그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물론 힘들어서 그 일이 힘들어서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2010년부터 이제 남편이 이제 임원이 됐을 때부터 책을 읽고 또 독서클럽에 가입해가지고 1년에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거에 대한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니까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자세히 기록 안 하다가 이제 뭐 저한테도 사실은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도 이제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도 쓰고 계속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거를 이제 계속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기록한 걸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퇴직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그 퇴직한 당사자 말고 아내 입장에서 쓴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너는 남편이 버는 동안에 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는 뭐 돈을 직접 벌러 안 가도 되니까 그건 좀 편하게 살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퇴직 이후의 삶은 또 다르게 펼쳐지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아무도 기록을 안 하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사실
제 그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록을 했고 그걸 책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뜻을 한 곳에 두니까 또 절실하게 하니까 책이 만들어지고 또 출간하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읽어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반응은 이제 그 출판사에서도 많이 밀어줬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가서 저는 막 열심히 확인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책 출간하고 한 달 후에 그 신사임당 유튜브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보신 분이 소개해서 그 경북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이제 그렇게 뭐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제가 강의도 했고 그리고 뭐 완주 가서 북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한 30만 명 이렇게 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이제 독서 클럽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이제 독자들은 책을 사고 읽고 그 리뷰를 남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올해 2월 1일 날 했어요. 근데 직접 가서 그 독자들을 만나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어떤 분들이 책을 읽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사인을 해주면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5살에서부터 55살까지 이 정도 나이대가 되게 나이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20대는 그럼 내 책을 왜 읽지? 그 친구들이 퇴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읽을까 질문을 했더니 부모님이 퇴직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되게 방향을 못 잡고 엄마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도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이렇게 20대들한테도 이게 필요한 책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30대는 이제 그 대기업 임원이라 그러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현실하고 다를 수 있네. 퇴직 후의 현실은 또 다르겠네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뭐 반면교사처럼 제 책을 보고 빨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퇴직에 대한 거. 나도 지금 뭐 40대 퇴직을 할지 50대에 퇴직할지 모르는 상태구나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50대 되신 분들은 이건 내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 출간 전에는 이제 2016년도부터 그 재능 기부로 시작해서 동의보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책에 쓰기도 하고 그 분노 조절 내용은 제 스스로 이제 그 전자출판을 통해서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편집 기획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냈거든요. 그게 또 많이 팔리진 않지만 또 꾸준히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책을 낸 이후로는 인생 재설계,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그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잘 쓰는 방법을 또 가르치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N 잡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저 같은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남편이 퇴직 이후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단 사회에 나오시라고. 뭐 50 플러스 캠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오픈을 하셔야 돼. 나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생애 설계 상담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든데 뭐 당신은 뭐 남편이 뭐 잘 나갔는데 뭐가 고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개개인한테는 다 자기한테 절실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픈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주거든요. 본인은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는 본인 잘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아, 당신은 이런 부분이 참 잘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때 기회를 잡으시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의 이제 인맥을 또 넓혀 가시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인맥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서로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사회에 나오시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택배 분류 일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 일 종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또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땀 흘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가정에서 이제 남편도 벌고 저도 벌면서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서로 분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남편은 이제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일을 하지만 공부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었던 힘이 이게 노동도 하고 또 머리 쓰는 그 공부도 하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또 현장에 가서 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하기 힘든 거는 이제 뭐 초기에는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야라고 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을 부추기는 부분에 이렇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되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인데 다 말씀을 못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거는 뭐 대기업 임원이었으면 다 잘 나가고 계속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누구나 인생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잘못 결정한 일을 갖고 계속 서로를 탓을 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기보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잘 나갔더라도 한순간에 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되는 상황에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일단 이제 다시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은 옛날만큼 돈을 못 벌고 그만큼 활동을 못 하는 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뭐 50이 넘고 60이 다 됐는데 그거는 인정하고 이제 그게 맞는 일을 찾아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50까지는 정점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가지고 뭐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로서도 정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애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이러면은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질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가치 그런 게 많이 이제 커졌지만 그러면 정신적으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성공 이후에는 나는 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행히 저도 이제 책을 좀 읽었고 남편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는 좀 많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이 그때 50대에 막 이렇게 막 교만하고 막 자기 잘난 마음에서 조금 이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생활비를 사실을 뭐 이제 많이 줄였거든요.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그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 오면서 뭐 관리비 줄이고
그리고 뭐 최소한으로 미니멀리즘으로 살려고 이제 거의 그때 36평에서 있었던 그런 물건들을 제가 중고나라에서 한 4개월 동안 팔았어요. 계속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어떤 문구를 쓰면 이게 잘 나갈까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 애정을 갖고 있고, 애들이 뭐 애들 야구방망이도 팔고 뭐 이런 거 다 팔았는데, 심지어 모기장까지 제가 팔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이사를 해보니까, 빌라를 이사해보니까 여기는 모기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모기장을 사고 이랬는데, 그거까지는 뭐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처음에 미니멀리즘으로 살려고 세팅했던 거에 비해서 또 옷도 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옷을 안 사도 될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럼 내가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옷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중고로 내놓은 옷도 사기도 하고, 가끔 새 옷도 사는데, 그런 데는 돈이 좀 우리 생활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참고할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일부러 도서관 근처에 집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전철 가까운데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어디를 서울 시내 어디든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뭐 서울 중심부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막 주택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낭비하고 있는 거는 책을 많이 사는 거예요. 책을 사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는데, 택배가 오면은, 이제 나는 이 책을 구했어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잘 안 읽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 나름대로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은 어려운 거는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크게 아프다든지, 지금 우리는 이제 되도록이면 자연식 소식을 하고 이제 건강을 예방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서, 뭐 아직은 뭐 큰 병은 없는데, 이제 그럴 때 병원비 들어가는 거, 그리고 치과 뭐 이렇게 치료비 이런 것도 한꺼번에 돈이 이제 몇십만 원씩, 뭐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금 수입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1년에 몇 번 내야 되는 거지만, 실제 현실은 뭐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바로 뭐 수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그런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이제 자녀 결혼에서도 이제 좀 고민은 되죠.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되고,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이죠. 저는 코로나 영향은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강의를 듣고, 나는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좀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강의 내용이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하고 구글을 어떻게 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도 온라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매주 이제 온라인 그 강의를 들어가서 하니까, 이제 저는 주로 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2월 달에 제가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고, 그렇게 이제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나름대로는 이제 작년에 물론 이제 강의가 많이 없었지만, 올해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큰 타격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쓰나미처럼 뭐 큰 파도가 왔을 때 그 파도를 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공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고, 이거는 좀 힘들지만 배워봐야 될 부분이구나. 온라인 강의하는 거, 학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이제
세상이 또 그렇게 변하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변하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전업주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직업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뭘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결과 뭐 제 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 또 이제 책 나온 이후에는 나는 또 뭘 해야 되나? 그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면에 있는 힘을 이렇게 잘 북돋워 가지고 그분이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성 특화된 그런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남편이 퇴직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잘 극복한 사람들의 그런 그런 분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제2의, 제3의 책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분야도 많이 좀 이제 깊이 있고 넓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밥 3끼를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이제 두 사람 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뭐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나이가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좋은 거는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또 이해하는 폭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동반자로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부부로 살아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결혼을 안 해도 뭐 50대 60대는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퇴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부부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그 뭐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산에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이제 뭐 마음만 맞으면 같이 가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절약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질을 좌우하는 게 같이 사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행복도가 또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내도 노력을 해야 되고 남편도 내가 예전에 나는 아니구나라고 달라지면 정말 예전보다 더 훨씬 좀 더 만족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하나, 자기 개발입니다. 공부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새롭게 변신하려면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남편한테는 절대 이제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개척해 나가시라고, 네, 절대적으로 저는 지지를 하고, 나오면 분명히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애만 키우고 뭐 전업주부로만 살았네, 그거는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일단은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하세요. 그래서 그 자랑을 통해서 내가 또 좀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아직 40년, 5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살아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